안녕하세요. 오늘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설 당일이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떡국 드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장 어제 휴장이었죠. 프레지던트 데이 휴장 지나고 오늘부터 다시 움직일 텐데 지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뜨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 뱅가드 그룹에서 3분기 보유 주식을 테슬라 99만 5,623주를 추가로 더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자, 현재 이 뱅가드 그룹은 1,122억 4,123만 7천 달러 수준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이 뱅가드 그룹이 뭐냐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서 이 인덱스 펀드 창시자인 존 보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 보글이 설립한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다시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한 거고요. 또 이것과 더해서 일론이 말했습니다. 자, 페달이나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이 4월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언제라고요? 4월. 자,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며 자동차 제조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서 생산 속도를 약 5배 향상시킨 거다. 따라서 초기에는 생산량 증가 곡선이 매우 완만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일론이 한 말이 이 5배부터 해가지고 왜 너무너무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요. 곧 떼돈 번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론이 굉장히 젊어 보이죠? 10년 전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는 미래 자동차에는 핸들이 사라질 거라고 말을 해요. 한번 영상 짧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That you would have to special order or something like that. Wow. 자, 여기서 미래 자동차에는 핸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방금 웃음소리 들리시죠?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망상처럼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망상이 아니죠.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LA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는데 FSD 14.2 테슬라의 FSD는 완벽하게 주행 중이고요. 그 와중에 LA에서 웨이모는 계속 대기 중이라고만 떴습니다. 대기 시간 길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일론이 이 5배 증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제가 오늘도 영상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핵심 내용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휴장이었고요. 오늘 다시 장이 움직일 텐데 일단은 옵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래로는 400달러, 여기 400달러에 해지성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걸어놓은 물량. 그러니까 세력이 여기는 절대로 뚫리면 안 되는 라인으로 엄청 크게 걸어놨고요. 혹시나 하고 빠지면은 여기서 얘네가 매수 받아먹을 준비를 해놨다. 여기는 2차 지지선이고요. 그럼 1차 지지선은 어디냐? 1차 지지선은 410달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다시 포지션 구축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20달러와 425달러 여기 두 구간이 살짝 좀 꼬여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밤 지나면서 본장 지나면서 이 두 구간 꼬여 있는 두 구간이 해소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이제 본장 시작 전 이 데이터까지 취합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디테일한 옵션 데이터라든지 매매 전략 시나리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은 제가 이 부분 공유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일론이 불과 몇 시간 전에 X에서 썼던 얘기인데요. 사이버캡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생산 효율을 5배가량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제조 방식 자체를 혁신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생산 곡선, S커브, 생산 곡선의 특성상 초기 가동 속도는 매우 더디겠지만 임계점을 지나면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S커브가 어떻게 되냐면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소리. 그래서 일론의 이 말에는요, 제조업의 근본적인 판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로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을 5배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말은요, 지금 대당 차량 원가 34,000달러짜리를 25,000달러짜리로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500만 원짜리 차를 이 3,300만 원으로 만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하냐. 먼저 이 생산 효율 5배의 진짜 의미는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상상을 했을 때 예전에는 붕어빵 기계 한 대에서 1시간에 10개를 구웠다라고 했을 때요. 테슬라가 발명한 새로운 기계는 1시간에 50개를 구워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붕어빵 가게 임대료만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요. 1시간에 10개 구울 때는 붕어빵 한 개당 임대료 부담이 큽니다. 근데 1시간에 50개를 굽게 되면 붕어빵 한 개가 짊어져야 할 임대료 비중이 5분의 1로 확 줄어들게 되죠. 이게 바로 고정비 감소 효과예요. 그래서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라든지 기계값, 땅값은 다 그대로인데 차를 5배나 빨리 찍어내니까 차 한 대당 들어가는 자릿세가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당 4,500만 원 정도 하는 차 한 대당 제작 비용이 순수하게 만드는 속도만 빨라져도 3,300만 원 수준까지 뚝 떨어질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BOM의 감소입니다. 이 BOM은요, 부품 원가예요. 위에서 말한 이 25,000달러는 만드는 과정에서 아낀 돈이죠. 근데 여기서 테슬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재료비 자체를 깎아버립니다.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는 일반 자동차와는 아주 다르게 생겼어요. 핸들,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도 없어요. 사이드 미러도 없고 뒷 유리창도 없습니다. 자, 핸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죽, 버튼, 에어백, 조향기구들 다 돈이죠.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니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고를 만들 때, 레고 성을 만들 때 조각 1000개를 쓰다가 필요한 500개만 써서 더 튼튼한 성을 만드는 시기예요. 이렇게 이 부품을 확 줄여버리면 아까 줄여놓은 25,000달러에서 또 한 번 가격이 깎여서 이제는 약 18,000달러, 이제는 2,400만 원 수준까지 원가를 낮추게 됩니다. 경이로운 가격이죠. 그런데 왜 이거를 25,000달러에 팔려고 할까? 원가가 18,000달러라면 당연히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겠죠.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25,000달러, 3,300만 원에 판다면요. 판매가 25,000달러에서 원가 18,000달러 빼면은 수익은 7,000달러가 남습니다. 이때의 이익률, 마진을 계산해 보면 약 28%가 나와요.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마진이 5에서 10% 수준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회사가 28%나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차 한 대 팔아서 남들보다 3배에서 5배는 더 돈을 많이 남기는 셈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박싱 공정이라는 단어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언박싱 공정인데요.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이 좁은 차체 안에 작업자들이 줄을 서서 부품을 끼워 넣는 방식이었다면 언박싱 공정은 차를 6개의 큰 덩어리, 이 모듈로 나눠서 밖에서 동시에 조립한 뒤 마지막에 합체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생산 효율이 5배나 증대를 하는 거죠. 동시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공장 면적은 40% 줄고요. 제작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자, 많은 이들이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 기술력 싸움으로만 보지만요. 사실 그 핵심 연료는 데이터예요. 이 생산 속도는 데이터 축적 속도라는 건데 언박싱 공정으로 차량 생산의 사이클이 짧아지면 더 많은 사이버캡이 순식간에 도로 위로 뿌려집니다. 도로 위에 차량이 많아질수록 테슬라의 AI가 학습할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즉,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더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박싱 공정을 통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수집하는 전략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차를 빨리 도로에 깔 수 있는가가 자율주행 승자를 결정짓는 열쇠이면서 테슬라는 그 해답을 언박싱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제조 정의에서 찾았어요. 거기에 이제 일론이 4월, 이 로보택시 4월 양산이라고 못 박았죠? LA가 홍수 났을 때 웨이모는 알아서 자멸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이 지금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테슬라가 올해 2026년에 이 챕터 2로서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는 다들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처럼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70조 원짜리 이 역대 최대 상장 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수혜주 찾기에 난리입니다. 사실 테슬라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주만 하시는 분들은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주들,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우주 관련주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는 칩 관련주들도요, 우주 때문에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국주입니다. 한국장에 있는 세트랙 I라는 종목이고요. 한화의 자회사예요. 한화의 관계사고 우주항공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4만 원짜리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4만 원에서 18만 원 간 거니까 4배, 한두 달 만에 4배씩 올라간 거죠.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4,000원짜리가 최근에 2만 원 넘게, 22,200원 이렇게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000원짜리가 2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뭐 한 5배 올라간 거죠.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다들 스페이스X의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IPO 규모가 무려 70조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조에서 부스러기만, 여기서 쏟아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담아도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실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상장 70조짜리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넘기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차트들, 이거는요, 단순히 수혜주거나 혹은 잠깐 반짝거릴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말고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요, 찐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자, 이게 뭐죠? 바로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이고요. 이게 바로 랩터 3입니다. 자, 스타쉽의 주 엔진이죠. 자, 테슬라의 설계 철학은요, 이 극단적인 단순화에 있습니다. 여기 겉에 보시면은 수많은 센서라든지 배선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예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켓 성능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총알을 장전해서 쏘듯이 모든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쏴 올리면요, 펑 하고 날아갈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로켓이 적재된 연료를 한꺼번에 소진시켜서 이 가공한 속도로 쏘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체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모양이라든지 성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로켓을 쐈을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액체 산소라든지 액체 연료를 분사를 하면은 튕겨져 나와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밸브가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국 고흥에서 이 로켓 실험할 때요, 툭 하면 실패 원인이 바로 이 밸브의 이상이라고 했었죠.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계통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술력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엄청난 압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겨내는 압력으로 이거를 또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 또 그 위에 있는 임펠러라든지 가스, 그리고 터빈,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려운 거죠. 이거를 스페이스X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정말 놀라운 건데 이거를 스페이스X에서 직접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재화했죠. 그래서 이 로켓 발사 비용이 스페이스X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러프하게 보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진 얘기를 드렸죠. 엔진이 크게 보면은 이 엔진 딱 하나지만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인퓨서, 임펠러, 터빈 디스크, 터빈 블레이드, 재킷, 피팅, 노즐 확장부, 펌프, 밸브 플레이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X가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어요. 제가 방금 거의 다 내재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엔진 쪽에서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도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도 저궤도 위성의 절반 이상은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 지금 $4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싣고 싶어서 사고 싶어도 몇 주 못 사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오늘 제 영상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시총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좀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이 종목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면 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여기 새 창을 누르게 되면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요, 신청하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쉬시면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